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었지만 저는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0.9%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은 무려 1.9% 상승이 나오면서 3일 연속으로 내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8%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2차원지 관련주들 그리고 전통적인 트럼프 관련주 있죠. 조선, 방산 이쪽도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코스닥도 지수가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약 바이오주, 2차전지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2천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고요. 또 코스닥도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특이하게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 쪽에서 11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정말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5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이후로 거의 3주 만에 처음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사실상 거의 3주 만에 처음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연속성을 보여주는지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쪽은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도 기관이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하나시스템, LG에너지솔루션, LIG넥스원, 한국전력.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기관은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LS, 현대마니솔루션, 신한지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l 증시로 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2%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S&P 500도 1.8%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고요. 자, 우선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특히 고점과 저점을 비교해보면 수요일은 거의 13%, 또 목요일도 5%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봤을 때는 그 변동폭이 3% 정도 점점 변동폭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다행인 것 같고요.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변동폭이 약 4.5% 정도? 사실 이것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변동폭을 생각해 본다면 다소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니케이도 1.7%, 대만도 0.7%고요. 중국 증시도 0.8%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40분쯤 되었고요. 특히 코스피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근 흐름과는 다르게 변동성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후장이 더 빠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로 하여금 관세 유예를 90일까지 해주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이런 부분의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키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의 관세 이슈를 보면 미국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45%의 관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1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 가지 입장을 냈었죠. 중국의 보복적인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 있었고 대신에 히토류 수출 중단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맞불을 놓았습니다. 자, 결국에는 히토류 수출을 중단했다고 해도 이 서로 간의 관세 인상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의 시장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세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가 되었었던 미중 간의 관세 인상폭 그건 어느 정도 상한선이 지켜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같은 변동을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수의 흐름을 봐도 그렇지만 이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를 찾은 것 같아요.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고 나서 거의 1,500원 근처까지 단숨에 환율이 다이렉트로 올라갔었다면, 또 며칠 사이 최근에 급락이 있었고 한 달 전 저점까지 환율이 많이 안정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권 금리로 접근해서 봤을 때 그때는 최근에 국채 금리가 조금은 안정을 찾긴 했지만 여전히 방향성 자체를 봤을 때는 상승 쪽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미국 시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만 놓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국내 시장의 환율보다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통해서 그게 얼마나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고 빠르게 또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국내의 대표 수출 기업이죠. 반도체의 품목별 관세율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지난주에 트럼프가 머지않아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시행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고, 그 인상폭이 사실상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시작이 되는 것은 다음 주쯤 되겠죠.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셨다면 이번 주에 미국 측에서 어떤 입장이 발표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지금 의견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향으로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고 항상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모른다, 그 전제를 먼저 까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나서 매수했을 때 그때는 사실상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고 해도 그거를 이겨내고 내가 더 가져갈 수가 있다면 저는 선제적으로 베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선제적으로 베팅을 했다는 것은 레거시 반도체 가격 반등과 함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할 수가 있다면 저는 미리 선제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다 확인하고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는 이번 주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시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매 비중을 봤을 때는, 자, 여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있죠. 이걸 클릭해서 보면 지난번에 외국인의 비중이 50%가 깨졌을 때 그때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조금 길게 보면, 자, 50%가 깨졌을 때 그 시점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았었고 본격적인 추세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확대해보면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 비중 자체가 50% 초반까지 다시 또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또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디까지 빠졌을 때 반등이 나왔는지 이것도 한번 개별 종목을 통해서 한번 참조해보세요.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이재명 후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선 출마 이후에 첫 공식 석상에서 국내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이 기업은 미국의 메타가 탐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있고 나서 많은 AI 기업들, 이쪽에서 주가의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토룩스, 지금 22%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밑에 이스트 소프트 있죠? 이 종목도 위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10%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었죠. 또 아울러서 의료용 AI 쪽도 10번째 보이는 온코크로스, 이 종목도 10% 급등이 나오고 있고, 루닛이란 종목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용 AI 쪽은 한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FDA에서 더 이상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정책이 AI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AI 기업들, 또 나아가서 의료용 AI까지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특히 대선 공약주 있죠? 100조 원가량의 AI 시대를 열겠다고 발표를 했었던 만큼 대선 공약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자, 그럼 궂은 날씨지만 이번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